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와 시간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가 시간의 자유를 얻기로 결심했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 흐름 4분면에 따르면 자신의 순 시간 자산을 주로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얻는 투자자는 E 영역이나 S 영역에 있죠. 만약 이 투자자가 시간의 자유를 원한다면 B 영역 또는 I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투자자가 가진 총 자산은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인데 이것은 순자산과 레버리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순자산은 순시간 자산, 순돈 자산, 그리고 레버리지도 시간 레버리지와 돈 레버리지로 나뉩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은 두 종류의 사람들, 투자가와 사업가들의 자산 구성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의 투자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돈 자산들이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기에 약간의 시간 레버리지를 좀 더 활용한다면, 즉 돈 자산을 관리하는데 시간 자산을 적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죠. 순시간 자산만 가진 사회초년생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돈 레버리지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돈 자산 관리를 대신해줄 관리인이 있다든지 한다면 이들은 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에너지를 거의 들이지 않고 원하는 현금 흐름을 얻는 사람들이죠. IC의 경우 현금으로 얻는 데 사용하는 시간 에너지는 굉장히 적고 본인이 원하는 의미를 만드는 데 사용한 시간 에너지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의 자유라고 부르죠. 이번엔 현금 흐름 4분면에서 B 영역, 사업가의 영역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현금 흐름을 얻습니다. 물론 돈 레버리지도 상당히 이용을 하고요. 이들의 자산 구성을 보시면 시간 레버리지, 돈 레버리지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를 잘 써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자유로운 투자가 IC와의 차이점은 사업가 B씨는 돈 레버리지보다는 시간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적은 순시간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B씨도 IC와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얻는 데 사용하는 시간 에너지는 적고 본인이 원하는 의미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돈 자산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은 주로 자신의 순시간 자산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얻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시간 자산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경험, 교육 이런 걸 쌓아서 만들어간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가 이제 시간의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시간 자산 늘리기인데요. 사회초년생은 아직 돈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시간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벌어서 투자하거나 소비합니다. 일단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야겠죠. 예를 들면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부업이나 알바를 해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도 시간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순시간 자산 투자를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시간 에너지를 잘 분배하면서 순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저희는 이 단계를 열심히 해내시는 투자자분들을 가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순시간 자산을 늘리면서 병행해야 할 단계예요. 월급이나 아니면 부수입 이런 데서 나오는 현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단계죠. 그런데 이 과정의 단점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돈 자산이 적을 때는 돈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순 돈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돈 레버리지도 이제 조금씩 활용해서 돈 자산을 늘려가는 구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 단계, 돈 자산 늘리는 구간만을 투자라고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앞서 순시간 자산과 순돈 자산을 모으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재테크 또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산을 싸게 사서 어떻게 하면 비싸게 살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자산을 거래하려고 한다면 자산을 잃고 화폐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요. 제가 그동안 좋은 투자의 방법 시리즈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셔서 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선 A씨의 자산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A씨는 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돈 자산을 늘려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많고 기대한 것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이 단계를 해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꾸준히 해온 결과 이제 A씨는 직장에서 얻는 현금 흐름보다 돈 자산에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A씨에게는 퇴사를 해도 좋은 선택권이 생겼어요. A씨는 퇴사를 선택하고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늘리는 데 시간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A씨가 원하는 현금 흐름에 도달할 때까지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산들도 봤을 때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 자산들로 점점 교체해 가야 하죠. 관리인을 고용하고 그리고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 흐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죠. 이 과정을 마친 A씨는 드디어 자유로운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앞서 본 사업가나 투자가의 자산 구성과 비슷하게 A씨도 시간 레버리지와 돈 레버리지의 비중이 커졌죠.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기회를 들어서 투자해야 할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금 흐름 도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시간 자산을 고려하지 않았죠. 아무리 현금흐름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 자산을 많이 넣어야 하는 자산이라면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 투자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보통 1년 동안 6천만 원의 현금 흐름 얻는 투자자라면 그 사람은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하루 평균 16만 4천 원, 한 시간에 6,850원의 현금 흐름을 얻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에너지의 배분이에요. 아까 예로 든 투자가가 24시간 동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일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 에너지 100% 중에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쓰는가? 이걸 시간 에너지 배분이라고 해요. 만약 80% 정도는 현금 흐름 일으키는 데 썼고 20%는 취미나 봉사활동, 다른 의미 있는 활동에 썼다면 앞서 우리가 계산한 시간당 현금 흐름은 6,850원이 아니라 8,563원이 됩니다. 두 번째 고려할 것은 자산 대비 수익률을 결정해야 해요. 시간당 8,563원의 현금을 만들어낸 시간 자산의 가치를 구하려면 자산 대비 수익률로 나눠야 현금 흐름 대비 시간 자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게 나만의 기준금리 구할 때 나오는 자산 대비 수익률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투자가 I씨가 1년 동안 총 자산에서 3억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의 기준은 6%라고 할게요. 이때 I씨의 단위 시간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면 약 시간당 19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간 얻은 총 현금 흐름이 얼마이고 시간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을 알면 이렇게 구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투자가 I씨가 어떤 투자 기회를 들었는데 1억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투자 기회를 소개받았다고 할게요. 5년간 보유했다가 매도하면 1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I씨는 이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봐야죠. 이때 XIRR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25.4%가 나오는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자산을 고려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 투자를 준비하는데 50시간이 필요하고 매년 8시간 정도로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시간 자산의 가치는 시간당 190만 원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현금 흐름 도표를 다시 그리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시간의 자유가 더 중요한 투자자라면 이 투자는 패스해야 할 투자가 되겠죠. 이 투자가가 자신의 시간의 자유를 지키면서 또 이 투자도 꼭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남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산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에게 현금 흐름을 지불하는 거 또는
스타트업처럼 아직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기업의 지분이라는 자산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어떤 다른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I씨가 자산 준비와 관리에 필요한 일당을 지불했을 때 현금 흐름 도표는 이와 같이 변하고 내부 수익률은 12.0%로 괜찮은 수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산의 크기나 형태를 변화시켜서 비슷한 시간 에너지를 들이는 대신에 현금 흐름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시간당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같은 단지에 여러 채를 투자해서 소요되는 시간 자산 대비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게 될 수도 있겠죠. I씨가 투자금을 5배로 늘려서 자산의 크기를 변화시켰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시간 에너지를 써도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렸을 때 내부 수익률은 17.7%로 증가해서 좋은 투자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투자 기회를 만났을 때 주어진 조건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의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률도 높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과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돈 자산 또는 현금 흐름 이것만 살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자유를 원한다면 시간 자산의 가치를 대략이라도 측정해보고 여기 아주 정확한 건 없겠지만 총 자산, 즉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에서 나오는 나의 현금 흐름들은 어떤지 그리고 시간 자산을 포함한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전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의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